중정시력 40번 중종 15년 8월 20일 을해 첫 번째 기사 1520년 형정덕 15년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정전에서 여악을 쓰지 말기를 성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생각에도 정전에서 여악을 쓰는 것을 옳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풍속이 이미 그러하고 조종조에서도 있었으므로 예전대로 써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제 대신과 예관이 다 여기에 있으니 각각 그 뜻을 말하라. 예관이란 곧 권균이다. 하매 영사 이 요청이 아래기라. 세종 성종께서는 해동이 성주이신데 또한 전정에서 여학을 쓰셨으며 그때 사람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데도 농계한 적이 없으니 조종조의 전례대로 쓰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권균이 아래기를 세종조에서도 가동, 무동을 써보았으나 그것이 오래 되기 어려운 것을 증험하였으므로 다시 여학을 썼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천사의 연향은 정전에서 해야 하는데 어찌 정전이라 하여 스스로 높여서 여학을 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대간이 임해 문서기의 일을 아뢰니 문서기는 갈도록 명하고 나머지는 연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49원 증종 15년 8월 20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여광이 상사하여 그 아버지 김우증의 억울함을 송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증은 죄가 없을 수 없으므로 갑에 놓아줄 수 없다. 상공에게 의논하라 하매 영의정 김전이 의논드리기를 김우증은 당시 사람을 분하게 여기고 미워하였을 뿐입니다. 무슨 다른 죄가 있겠습니까? 하고 좌의정 남건이 의논드리기를 김우증은 조정에 고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그 허물이 심한 것이므로 죄보다 멀리 귀양갔으나 말하였을 뿐이고 구성하지 않은 일이니 곧 특은이 계신들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고 의정 이 요청이 의논드리기를 순전히 저들에게 분하게 여기고 미워하여 말한 것이니 무슨 뜻이 있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김우정은 놓아주어야 하겠으나 박백은 정귀아 등의 죄도 우중과 같으니 삼공에게 물으라 하며 삼공이 아뢰기를 백은 귀아가 망언을 내기는 하였으나 이런 상사하지 않았으니 놓아주어도 됩니다 하니 상이 죄다 놓아주라고 명하였다. 증조실록 49권 중종 15년 8월 21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전의 일을 논하고 대의사관 조방언이 아뢰기를 다른 관서는 본디 상위 하위의 당상이 있으나 장례원에는 본디 두 당상이 없으니 겸 판결사는 혁파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겸 판결사는 대전에 실려 있는 것이 아니니 혁파해야 한다 하며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겸 판결사는 당초 설립을 의논할 때 신은 옳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두 당상이 있으므로 의논의 귀일이 논의되어 성사가 더욱 많이 밀리니 겸 판결사는 혁파해야 한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사람을 가려서 맡기면 판결사가 한 사람일지라도 넉넉히 감당할 것입니다 하고 지사 홍경주가 아뢰기를 겸 판결사를 둔 것은 오로지 밀린 송사 때문이었으니 이제 혁파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두 당상의 의논이 같지 않아서 송사가 더욱 밀리니 빨리 혁파해야 한 다음에 정광필이 아뢰기를 조종조로부터 본 뒤 한 판결사만이 있었으니 겸관은 혁파해야 합니다 하고 홍경주가 아뢰기를 두 당상이 있으면 일원에게 사고가 있더라도 좌기하면 이를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지평 김공예가 아뢰기를 송사를 청리하는 것은 직임이 더욱 중한데 이맥이 송사를 청리하게 되면 일이 반드시 많이 걸러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인물이 어찌 진선하기를 감히 바라겠는가. 이맥은 전일에 이미 이 벼슬을 맡았으니 갈 것 없다 하였다. 증조실록 40권 중종 15년 8월 21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윤대를 들었다. 도사 김우건이 아뢰기를 선종제에서는 별외를 두어 성 안에 초가집이 없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도 다시 둘만합니다. 증조실록 40권 증종 15년 8월 21일 병자 세 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다. 증조실록 40권 증종 15년 8월 21일 병자 네 번째 기사
경상도 기장, 울산 장기, 동래 등 고을의 바닷물에 홍, 황, 적 세 가지 색이 섞이고 전복, 잡어가 절로 죽어 떠올랐는데 그것을 먹은 사람이 병이 났다. 윤 8월 초순에 갔어야 바닷빛이 예전대로 회복되었다. 진조실록 40권 중종 15년 8월 22일 정축 첫 번째 기사 겸 판결사를 혁파하는 것이 온편한지 별화서를 다시 세우는 것이 온편한지를 의논하였다. 영의정 김전 좌의정 남건 우찬성 이계명 좌참찬 유담년이 다 아래기를 이 배설은 대전에 실려있는 것이 아닌데 지금 한결같이 대전을 지키는 때를 당하였으니 혁파해야 마땅하나 당상 이러니 행여 질병이나 사고가 있으면 성사가 많이 밀릴 것이니 혁파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우의정, 이유청, 좌참찬, 홍경주 등도 의논이 같았으며 김전남군, 이계명, 유담년이 다 아래기를 별로와서는 다시 세워야 하겠으나 관원을 따로 둘 것 없고 본사가 아울러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하고 이유청, 홍경주가 아래기를 별화서를 혁파한 뒤로부터 기와 값이 아주 귀하여 민간이 살 수 없으니 다시 세우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장례원에 두 당상이 있으므로 송사가 많이 지체되는데 더구나 겸판결사는 대전에 실려있는 것이 아니매랴 곧 혁파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별와서는 각각 맡은 것이 있으므로 겸임할 수 없으니 우상의 의논에 따라 시행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40권 중종 15년 8월 20일 정축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래였으나 연하지 않다. 진조실록 40권 중종 15년 8월 20일 정축 세 번째 기사 평안도에 눈이 내리다. 8월인데 소빙학인가. 진조실록 40권 중종 15년 8월 20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전라도 제주에 비바람이 크게 일어 집의 기와가 다 날아 태반이 무너지고 숲의 나무 중에 뿌리가 뽑힌 것도 있고 풍랑이 몹시 솟아 바위가 무너지고 전지에 모래가 덮이고 짠물이 흩날려서 벼가 거의 다 손상되었다. 쓰나미가 온 거야? 태풍과 쓰나미가. 증조실록 40권 증조 15년 8월 23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입문하여 이르기를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입문하여 이르기를 이제보니 강백의 말에 대신이 나라 일을 논할 때에는 스스로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아부하여 당을 심는 일은 신이 감히 하지 못합니다 했는데 이 말은 대신뿐 아니라 후세의 신하들이 본받아야 할 것이다 하며 영사 남건이 아뢰기를 임금이 밝으면 조정이 밝아서 사정이 숨어 있을 수 없을 것이니 어떻게 당을 심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지사 홍숙이 아뢰기를 논의에 이르기를 군자는 공평하여 편당을 하지 않고 소인은 편당을 하고 공평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참된 군자라면 절로 아부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시간간 서후가 아뢰기를 접대의 일은 번거롭게 아랠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창거 때에 현량이니 효렴이니 하였으나 노필로 말하면 이웃집의 처녀와 간통하여 아들까지 낳고 정차로 소박하였고 또 동기간에 전지를 합집하였으며 김몽으로 말하면 제 아비를 아비로 여기지 않고 제 아비가 미열한 것을 부끄러워하여 늘 수행하지 않았으니 그 천거가 대개 이와 같았습니다. 하고 남건이 아뢰기를 접대는 천거가 외람함으로 그러하였으나 그 중에 쓸만한 사람이 어찌 없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천거된 사람이 어찌 다 쓸 수 없는 자이겠는가? 그 가운데도 반드시 쓸만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며 서후가 아뢰기를 50여인이 어찌 다 현량하겠습니까? 하고 남건이 아뢰기를 민세정 같은 자는 천발하기 전에 참봉 봉사에 서 직장에 이르고 언양영감은 제수되어 나갔으며 또 현량과에 참여되었다가 파방 뒤에 정사하고 집에 물러가 있는데 그 전일에 한 일을 보면 공교하게 꾸미는 일이 조금도 없었으니 참으로 순수한 사람입니다. 또 김대유라는 자는 과연 참된 행적이 있는데 현량과에 뽑히기는 하였으나 현직에 사용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정언을 제수하여도 오래 하지 않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다 쓸만합니다. 하고 장령 최소건이 아뢰기를
창거가 지극히 공평하면 옳겠으나 근래 사유가 매양 조광조 김정 등의 집에 모여 인물을 의논하여 높이고 낮추며 정사되는 이조의 난간도 이들의 집에 모여 자면서 의논하여 정해서 사람을 등용하며 당상의 손을 대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나라의 정사가 아니라 한 집의 정사입니다. 또 김식으로 말하면 전에는 아비의 무덤도 모르다가 대사승이 되었을 때 비로소 제사했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무덤을 잘못 가르쳐줘 김식이 밤에 제사 지낼 땐 김옹이라는 자가 흑단령을 입고서 아헌하였으니 그때의 창거가 이러하였습니다 하고 이어서 이맥 여악 등의 일을 아뢰고 남건이 아뢰기를 여악을 외방에 다시 두는 것은 부득이 국속을 따라야 하겠으나 무동의 설치가 새로 과조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대간이 아랜대로 구슬을 줄여서 정진해서 쓰는 것이었다 합니까? 정사년에 성종을 태묘에 부재한 뒤로 여악이 대궐 안에서 행행하므로 유식한 자는 그것을 보고 미안하게 여겼으며 간혹 한두 사람이 혁거를 건의하려 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꼬투리를 열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이미 혁가하였으므로 다시 두어서는 안 될 것인데 다시 두는 것은 형세가 부득이하기 때문이니 정진해서 쓰지 않으면 옳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모든 일은 한 가지를 따라서 해야 옳으니 여학을 이미 쓸 수 없다면 중예가 다 썼으는 안 될 것이다. 대간이 정론을 주장하면서 어찌하여 외방에서는 권위로 다시 세워야 한다고 정정에서는 쓸 수 없다는가? 중예가 다른 음악을 쓴다는 것은 그것이 정론이 되는지 모르겠다 하며 홍숙이 아뢰기를 전일상의 분부가 그러하셨으므로 신등이 대죄하였습니다 하였다. 진조실록 40권 중종 15년 8월 23일 무인 두 번째 기사 나복중이라는 자가 폐주 때 주의를 입었는데 이때 곡식을 바치고 주의를 면하기를 청하여 가전에서 소청하니 상이 삼공에게 온편한 자를 의논하도록 명하며 삼공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곡식을 바치고 죄를 면하는 것은 국가가 위급할 때 부득이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복중의 죄는 사죄에서 등을 내린 것인데 곡식을 바치기를 청하는 것은 지극히 외람하니 꼬투리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윤하하였다. 증조실록 40권 중종 15년 8월 23일에 무인 세 번째 기사 해에 양의가 있다. 진조실록 40권 중종 15년 8월 24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조계를 들다. 진조실록 40권 중종 15년 8월 24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삼공이 의논드리기를 당초에 겸 판결사를 둔 것은 송사가 많이 밀리기 때문이었으니 그때의 의득도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래원은 송사가 쌓여 있는 것이므로 한 당상이 능히 결단할 수 없는데 한 해 안에 복제 시가와 여러 가지 연고를 통계하며 좌기하여 송사를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겸 판결사가 있으면 한 당상에 연고가 있더라도 새로 이어가며 좌기하므로 송사가 밀리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겸 판결사가 대전에 없기는 하나 그 설치 이래로 송사가 쉽게 처결되고 각별한 폐단이 없으니 혁파하지 않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듣건대 두 당상의 의논이 맞지 않으면 감히 이를 처결하지 못하므로 송사가 더욱 밀린다 하며 또 대전에 없는 것이므로 혁파하라고 명하였으니 이제 다시 혁파하지 말게 할 수 없다 하였다. 증조실록 40권 중종 15년 8월 25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병조판서 고형산이 늙고 병들었다 하여 사직하였으나 윤하지 않다. 증조실록 40권 증조 15년 8월 25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즉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40권 증조 15년 8월 25일 경진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여악 이맥 등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부평부사 주현범은 지난해 12월에 고가에 중등을 받았으므로 당하건의 하등과 같은데 이처럼 빨리 소용하면 하등을 받은 자가 누가 징계되겠습니까? 호조정량 심광소는 인물이 나약하고 태만하므로 전에 공조 정랑과 사복시 판관이 되었을 때 다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더구나 호조는 일이 많은 곳인데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조 좌랑 황유중은 인물은 모르겠으나 예조는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한데 그 조상이 장사까지 했다 하니 매우 미천함으로 육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은 심희전은
언관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모두 가소사니 상이 심희전은 갈라고 명하고 나머지는 다 윤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40권 중종 15년 8월 23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전의를 아뢰니 황유중 주현범은 갈라고 명하고 나머지는 다 윤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40권 중종 15년 8월 27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전의를 아뢰니 심광수는 갈라고 명하고 나머지는 윤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40권 중종 15년 8월 27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묵는 땅이 있으면 나라의 보탬이 없으니 백성에게 주어서 갈아먹게 하고 세를 거두는 것이 어찌 옳지 않겠는가. 연안의 남대지는 백성이 떼어 받아 갈아먹고자 하니 그 도의 감사에게 강명한 수령을 내어 물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게 하여 물이 없어서 갈만한 백성에게 주어 갈게 물이 없어서 갈만하면 백성에게 주어 갈게 하도록 하라. 그곳에 백성이 상언하였으므로 이런 정교가 있었다. 하매 정원이 아뢰기를 남대지는 큰 지언입니다. 폐조 때 녹수가 받은 것인데 그 못의 둘레가 매우 넓어서 언덕이 물에 잠긴 적이 없으므로 갈만한 곳이 과연 많으나 빗물이 많을 때는 자연이 충만하므로 백성이 그 관계의 이익을 보니 백성에게 주어 갈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백성에게 주어 갈아먹게 한다면 저들이 저희 밭이 물에 잠길까 염려되면 제방을 뚫어서 물을 뺄 것이고 그렇게 하면 갈아먹는 자는 적은데 이익을 잃는 자는 많을 것이며 또 한 번 꼬투리를 여면 서로 다투어 일어나서 소송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증조실록 40권 중종 15년 8월 28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상이 동교에서 관가를 하고 지나가는 곳에 농부에게 술과 고기를 내렸으며 시신에게 명하여 제천정이란 그릇째로 5원 율시를 짓게 하고 이어서 무사히 제예를 시험하였다. 증조실록 40권 중종 15년 8월 28일 개미 두 번째 기사. 햇무리가 있었다. 증정실록 40권 중종 15년 8월 30일 올리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여악의 일을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접대 여악을 혁파한 까닭은 정도를 행하고자 한 것뿐이 아니라 조정조에서 한 일이라 다 협거되기 때문이었다 하며 지사. 홍숙이 아뢰기를 선왕께 사신이라 다 본받아야 한다면 도승도 오늘날에 행해야 하겠습니까? 하였으나 상이 이르기를 악포를 계속 쓰는 자를 한승부는 정가 입거의 법으로 다스리고자 청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보다 먼저 정가 입거시킨 자가 매우 많으므로 악포를 짜는 자에게 그 법을 써야 마땅하나 행용하는 자에게까지 모두 이 법을 쓸 수는 없는 듯하다 하며 영사남건이 아뢰기를 왕자의 법은 남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을 세우고 나면 백성이 스스로 두려워서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이것이 형벌로 형벌을 거치게 하는 뜻입니다. 대저 시사 안에서 쓰는 배는 길이가 35척인데 지금 쓰는 것은 매우 짧습니다. 모든 일은 도성 안에서 비롯되니 먼저 준법으로 도성 안의 범법자를 다스려서 외방을 징계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짐짓 악포를 만드는 자는 이 율로 다스려야 하겠으나 행용하는 자는 이 법으로 다스릴 수 없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간사한 백성은 법령이 아니면 금지하기 어렵고 시리의 이 일은 작은 듯하나 지극히 큰 것이니 엄하게 다스리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홍숙이 아뢰기를 법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그 경략이 원대하여 행할 만한 것을 헤아려야 하며 한때 귀한 것을 생각하여 세우어서는 안 됩니다. 전가 입거한 자 중에 혹 목매어 죽는 사람도 있으니 어찌 가볍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것은 유사가 잘 밝혀서 다스리기에 달려 있을 따릅니다. 하며 특징관 한 형륜이 아뢰기를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고 남건이 아뢰기를 악포를 만드는 자는 유사가 끝내 적발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는 스스로 나라의 일에 마음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힘을 써서 한다면 어찌 적발할 수 없겠습니까? 하고 한 형륜이 아뢰기를 악포는 시중에서만 행용되고 외방에서는 행용되지 않습니다. 하고 남건이 아뢰기를 함경도 사람이 어물로 배를 사는 것은 악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간사한 풍속을 매우 검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한 형륜이 아뢰기를
도 3년의 죄로 다스린 것이었다 합니까 하고 남건이 아뢰기를 이 법은 매우 가벼워서 검지할 수 없습니다 하고 홍숙이 아뢰기를 사천을 제 집에 붙여 살도록 한 자는 죄가 장가 입거에 해당하나 법이 과중하다 하여 가볍게 용서하는 관리가 많은데 더구나 악포를 만든 자를 어찌 법으로 낱낱이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동가에서 관가할 때에 가전에서 정수하는 것이 많아 장 400여장이나 되었는데 죄다 참으로 억울한 일이 있지는 않을런지 다 억울한 일이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니 요사는 신원에 힘써야 한다. 남건이의 아뢰기를 전에 가전에서 청소하면 사람들이 듣고서 놀라워하였는데 이제는 하찮은 일일지라도 예사로 생각하여 청소하느라고 대가를 가리고 따름으로 보기에 매우 소요되니 하니 그 중에서 억울함을 청소한 것이 부실한 자는 죄 주는 것이 옳겠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수리하지 않으면 그만일 뿐이지 죄 줄 수는 없다 하며 집이 남세준이 아뢰기를 특근대 가전에서 청소하는 자가 매우 소요하여 혹 고개를 넘고 죄를 넘어서 따라가는 자까지 있다 하니 세상의 행차일지라도 사람들이 피해야 하는데 더구나 임금이 지나가는 곳에서 어찌 그처럼 외치며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듣기에 매우 한심합니다. 신문고를 두는 법을 이제 다시 쓰고 가전에서 청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없다 합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가전에서 정수하는 자를 일체 금하면 스스로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자는 그 길이 없어질 것이고 그래서 신문고를 자주 치게 되면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하며 특징간 조계상이 아래기를 가전에서 정수하는 일이 근래 더욱 심해져서 부녀자 중에도 친히 정수하는 자가 있습니다. 고하는 것이 부실하면 죄 주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일체 논제하면 안 된다. 부녀자가 친히 정수하는 것은 본디 그 법이 있으니 법사가 규찰해야 한다 하였다. 증조실록 40권 중종 15년 8월 30일 얼리오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니 이맥은 갈라고 명하고 나머지는 윤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40권 중종 15년 윤 8월 1일 병수로 첫 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 유생을 강하였다. 증조실록 40권 중종 15년 윤 8월 1일 병수로 두 번째 기사 경상도 의령에 사는 유학 한 난무가 상수하여 고변하니 상이 사정전의 영외에 나아가 동계 아래에서 난무를 낮추하고 난무의 소를 내렸는데 대략 이러하였다. 태양이 비추지 않더라도 해바라기의 마음은 언제나 태양을 향합니다. 황하가 쉽게 마르더라도 바다로 흘러 모이려는 소원은 줄지 않습니다. 고해야 할 말이나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찌 내 몸이 해를 입을 것을 염려하여 고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5월 6일에는 어느 중이 말하기를 경주에서 나라를 빼앗아 나라를 배설하려는 나라를 세우려 한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사람이 있다 하기에 신이 곧 그 사람이 성령을 물었으나 중이 말하지 않았는데 얼른 그 중의 기색을 보니 깜빡하는 사이 발설하고 돌이켜 뉘우치는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상 앞에 오면 어찌 나라를 버리려던 사람의 성령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신이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김식등의 때의 일이라고 여겼고 신이 또 병을 알았으며 중도 옮겨 다니며 양식을 구걸하느라고 마치 뜬구름처럼 정처가 없으므로 그가 있는 것을 몰랐고 길도 멀므로 곧 와서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살펴보니 김식등에게 주문하던 일은 경주에서 나라를 세우는 일이 아니며 병도 조금 나았고 또 중이 있는 것을 알았으므로 와서 구하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환난을 일으키는 무리는 반드시 굳세고 수가 많으므로 그 무리를 잡아서 평정하더라도 죄다 알아 없앨 수 없는 형세라면 그 남은 씨가 없지 않아서 남은 무리가 반드시 제 무리를 해치는 자를 해치려 하는 법입니다. 비록 대의상으로서 들어가면 깊은 방에 거처하고 나가면 수종하는 자가 살처럼 많은 높은 재상이라도 해치려 할 것인데 더구나 신은 먼디 가난하여 공벽한 마을에 살며 나갈 때에 종이 없이 홀로 걸어다니니 저 흉적의 무리가 해치려면 매우 쉽습니다. 경주에서 나라를 세우려는 자는 그 무리가 반드시 굳세고 많을 것이므로 이제 신이 이 말을 고한 뒤에는 한낱 미천한 신이 그 무리에게 해를 받겠으나 신의 이름이 유언에 기록되어 군역의 노고를 면하는 것도 상의 은혜이며
경사를 대강이를 읽어서 인애를 조금 아는 백성이니 이런 말을 듣고도 내 몸의 피해를 염려하여 고하지 않는다면 불충불이가 이보다 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이 아래진 뒤에 신이 해를 당하더라도 살아도 순하고 죽어도 편안하여 참으로 후회가 없겠습니다. 상이 입시한 대신에게 명하 여러 가지로 묻게 하였더니 한 남무의 말에 장황한 데가 많고 모두가 거짓이었으므로 상이 부실한 것이라고 여겼다. 남건이 아래기라 그 소를 보건대 부실하고 또 지난 5월 초승에 이 말을 듣고 이제야 와서 고하였으니 제 꾀로는 헛된 일로 무고하더라도 저 젊은 중이 형장을 겁내어 무복하며 그 언상은 반드시 자기에게 후하게 내려지리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은 반드시 요행의 은혜를 받으려 하였을 것이다 하며 심정이 아뢰기를 스스로 중이 달아날까 염려된다고 말하였으니 제 꾀로는 중이 달아났다고 핑계를 끝내 빙거하여 살필 데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 남무의 정상은 부실한 듯하니 그 중을 잡아서는 안 되겠다. 하매 남건이 아뢰기를 이 사람이 얕은 꾀는 언사를 받으려고 감히 와서 부실한 병거를 고하였으니 어찌 이처럼 간사하고 망령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금부에 내리어 국문하라 하였다. 형신이 세 차례 이르러도 승복하지 않으니 시초로 조율하라고 명하였다. 증조실로 40권 중종 15년 윤 8월 1일 병수로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이어 악의 일을 아뢰고 간원이 또 아뢰기를 형조 정랑 이초는 행검이 없으므로 육조의 난관에 합당하지 않으니 빨리 가소사했으나 다 윤하지 않았다. 증조실로 40권 중종 15년 윤 8월 2일 정해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증조실로 40권 중종 15년 윤 8월 2일 정해 두 번째 기사 경주의 배꽃이 피다. 증조실로 40권 중종 15년 윤 8월 3일 무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두 번 하였으나 윤하지 않다. 증조실로 40권 중종 15년 윤 8월 3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이 위를 판결사로 임수를 전한으로 유보를 보득으로 소세의 양을 사인으로 채침을 은교로 소세량을 부은교로 박윤경을 교리로 황효헌을 부교리로 삼았다. 증조실로 40권 중종 15년 윤 8월 3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이제 사인의 주의된 자를 보니 다 홍문관의 관원이다. 사인이 중하기는 하나 홍문관과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하면 홍문관이 도리어 경해진다. 근래 인물이 적은데 이조는 반드시 의정부의 천망에 따라 주의하였을 것이다. 증조실로 40권 중종 15년 윤 8월 4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장령 최수권 정은 김탁이 전하일을 하였으나 윤하지 않다. 증조실로 40권 중종 15년 윤 8월 4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로 40권 중종 15년 윤 8월 4일 기축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여악을 정전에서 쓰지 않는 일을 어찌하여 이토록 유난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장리언은 고을이 잔패함으로 어진 수령을 차임하여 보내어 마땅한데 강식은 몹시 잔열하며 횡성현감 한담은 인물이 합당하지 않으니 이들은 다 갈아야 합니다 하고 간원이 또 아뢰기를 이초는 육조의 난관에 합당하지 않으며 임피현령 박한필은 변방에서 방수하는 곳은 맡을만하나 내지의 수령에는 합당하지 않으니 빨리 가서 쌓였으나 윤하지 않다. 증조실로 40권 중종 15년 윤 8월 5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정은 한승정이 아뢰기를 여악을 정전해서 쓰지 않는 것은 일에 있어서 매우 온편하고 이것을 외방에서 쓰는 것은 적습이 된 지 이미 오래기 때문이니 이르에 온편한다면 오래 쓰지 않는 것을 이제 다시 쓸 것 없습니다. 내 외가 음악을 달리하면 일이 조금 이상하기는 합니다만 외방에서 쓰지 않고 정전에서만 쓴다면 옳지 않겠으나 정전에서 쓰지 않고 외방에서만 쓰는 것을 어찌 옳지 않다 하겠습니까? 지금은 성명이 위에 계시니 어찌 덕에 누가 되겠습니까마는 후세의 염려를 삼가지 않았으는 안 됩니다. 하고 지평 김공예가 아뢰기를
무동을 쓸 때 폐단이 있다는 말을 신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례를 받을 때 남악을 쓰는데 군신이 임할 때에만 쓸 수 없겠습니까? 남악과 여악을 달리하는데 어찌 방해가 있겠습니까? 하고 지사 홍숙이 아뢰기를 대저 군신이 임할 때 공경을 어둠으로 삼는 것인데 음란한 소리와 사악한 빛이 귀와 눈에 닿는다면 어찌 옳다고 하겠습니까? 요즘은 쓰지 않더라도 조금도 손상되는 것이 없습니다. 신등이 정전해서 쓰지 않기를 굳이 청하는 까닭은 거울 삼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폐주가 내연 때 여기와 가까이 하기 시작하여 드디어 황음하게 된 것을 말한다. 이제 비록 성령에 의혹이 없을지라도 천만세 뒤에 그 폐단이 있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자전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기 위하여 안에서 쓰는 것은 오히려 괜찮다고 하겠으나 정전에서 쓰는 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말단의 일이기는 하나 군신이 대할 때에 뒤섞여 쓰는 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하고 김공의 한 승정이 이어서 전하 이를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수령은 백성을 다스리는 관원이 마땅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지 않을 수 없으나 부임시켜도 이를 다스리지 못하며 감사가 폭염할 것이다. 이 초에게 어찌 허물을 고치는 마음이 없겠는가? 갈 수 없다 하며 영사 이 요청이 아뢰기를 신은 이초를 본 적이 없으나 근데 그 사람 됨은 재간이 있고 전에 사무의 논박을 받은 것이 다 그와 무관한 일이라 하니 어찌 육조의 난가도 맡을 수 없겠습니까? 하고 한 승정이 아뢰기를 이초는 시골에 있을 때 벗을 대하여 면전에서는 성심을 다하고 돌아서서는 헐뜯었으므로 조정에서 벼슬 살이하게 되자 한 사람도 믿지 않으니 재간이 있더라도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였다. 진조실로 사시권 중종 15년 윤 8월 5일은 경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이를 아뢰었으나 다 윤하지 않다. 진조실로 사시권 중종 15년 윤 8월 5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충훈부의 당상이 아뢰기를 대전의 충의 위주의 공신의 첩자손 중에서 승중한 자는 소속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하였으니 이것으로 보면 천첩자도 적장이 되는 것을 허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덕정은 그 아비 서복경 달성군 서거정의 첩자이다. 폐조 때 나인에게 빌부터 갑자기 안학군수가 되고 또 의용고 영이 되었으므로 이미 불령 서용에 처하여야 하는데 아직 살아있으니 서덕정이 어찌 그 적장을 이을 수 있겠습니까? 국가에서 공신을 대우하는 것이 오히려 중한데 거정의 자손 중에 녹을 받은 자가 없다면 북경에서 충의 위에 소속되는 것을 허가하여 대를 이어 녹을 받도록 해서 그 아비 거정의 제사를 받들게 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하니 천교하기를 나인에게 빌붙은 일은 관계가 없는 듯하나 중의위는 사로에 동하는 곳이니 삼공에게 의논하라 하였는데 삼공의 의논이 중은부가 아랜 것과 같으므로 상이 그대로 따랐다. 진조실로 40권 중종 15년 윤 8월 6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저녁에 천둥하다. 진조실로 40권 중종 15년 윤 8월 6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자전이 편치 않다. 진조실로 40권 중종 15년 윤 8월 6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전교했다. 세자가 감기로 편치 못하므로 내일 세문동 봉궁에 비우할 것이니 이 기사 시강은의 관원 중에서 입번한 자와 위장, 부장 각각 1인이 서로 번갈아 당직하고 또 군사 17인을 시켜 호위하게 하라. 진조실록 40권 중종 15년 윤 8월 6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시강은이 아뢰기를 의주를 상고하면 세자는 대궐 안에서 연을 탈 수 없으므로 걸어나가야 하겠으나 제자가 아직 어려서 걸어서 골문 밖까지 나갈 수 없으니 부득이 교우를 타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동문을 거쳐 나가는 것은 옳지 않을 듯하니 광화문으로 해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니 찬교하기를 이것은 예행이 아니며 이미 세자를 봉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관례를 행하지 않았으니 교우를 타고 동문을 거쳐 나가더라도 안 될 것 없다. 정문은 매우 머니 역시 권도에 따르도록 하라 하였다. 진조실록 40권 중종 15년 윤 8월 7일 MCN 첫 번째 기사 시강원 도독 유보가 아뢰기를 어제 재변이 있었으므로 세자가 사제에 비유하는 것은 언편치 못하니 부득이 비유해야 할 형세라면 대궐 안에서 옮겨 거처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하니 찬교하기를
세자가 감기가 들었다가 이제 회복기는 되었으나 대비께서도 미령하시어 함께 같은 궁에 있는 것이 온편치 못하므로 자정께서 비화시키시는 것이다. 세자가 나이 들었다면 사처에 거처할 수 없겠으나 지금은 어리고 사처에 비유하는 것도 고려가 있다. 또 본궁은 사처와 같지 않아 안팎이 엄하게 막혔으므로 비유할 수 있다. 이미 일이 정해졌으므로 고칠 수 없는데 더구나 오래지 않아 도로 들어올 것이매라 하였다. 증여실의 40권 중종 15년 연 8월 7일 MCN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삼공이 날마다 문안함으로 자정께서 그 본요로 한 것을 싫어하여 문안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증여실의 40권 중종 15년 연 8월 7일 MCN 세 번째 기사 상이 이 약방에 묻기를 자정께 약을 올릴 때 내가 먼저 맛보겠으니 전례를 상고하라 하며 승지 윤희인이 곧 의원에게 물으니 하종해가 약을 맛보는 것이 상례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40권 중종 15년 윤 8월 10일 김이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아래기를 그늘 자정께서 미령하심으로 전에 아래었던 일은 아직 아래지 않았습니다. 여악을 쓸 수 없으니 빨리 쾌히 따르서 싸고 헌부가 또 아래기를 강식한다면 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간원이 또 아래기를 이초 박한비를 가소서 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준조실록 40권 중종 15년 윤 8월 11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그늘 자정께서 미령하심으로 오래 시사하지 않았는데 이제 자정께서 회복하셨으니 내일 경년에 나아가겠다. 진조실록 40권 중종 15년 윤 8월 11일 병신 두 번째 기사 한난물을 유 2천리에 차하인데 사불 이실 비밀 이망은 유밀의 주로 조준하였다. 사불이실 비밀 이망은 유밀은 임금의 명에 응하여 지어 올리는 문서나 임금에게 이를 아뢰기 위하여 올리는 문서로 사실대로 쓰지 않고 속여서 거짓으로 쓴 죄와 비밀한 일이 아닌데 비밀한 일인 것처럼 거짓으로 아랜 죄. 전자는 장 100도 3년에 차하고 후자는 1등을 가중한다. 장 100도 3년에서 1등을 가중하면 장 100유 2천리가 된다. 진조실록 40권 중조 15년 연 8월 12일 정료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평 황사우 헌남 허관 등이 정전에서 여악을 쓰지 말기를 청하니 상이 영사 남군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대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며 남군이 아뢰기를 대제 여악은 부득이 다시 두어야 합니다. 옛 글에 관기라는 말이 있고 보면 예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제향 등의 일에 다 남악을 쓰나 그 밖에는 여악을 쓰는데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으며 중국의 관기라는 것은 곧 우리나라의 창기이니 이것으로 보면 중국에서도 반드시 여악을 쓸 것입니다. 이제 대간이 아랜 것은 정전에서는 선한 것을 쓰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대저 권례 각사의 비자는 동문으로 들어온 자는 정전을 지나 서문으로 나가지 못하고 서문으로 들어온 자도 감히 대정을 지나지 못하는데 이것은 정전이 곧 임금이 남면하여 다스리는 명을 내는 곳이므로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이니 대간이 아랜 것은 과연 옳습니다. 나라의 풍속을 따르자면 여악을 쓰지 않을 수 없는데 쓰지 않는다면 엄악을 아는 자가 이로부터 없어질 것이니 이른바 청치하는 곳에는 부정한 것이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크게 옳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무동은 아이를 모아서 가르쳐 익히는데 겨우 익히면 곧 나이가 들어 또 뽑고 또 가르치곤 하므로 봉족의 패단만 있을 뿐이 아니니 이것도 우리 유지하기 어려운 방도이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이번에 그 인원수를 줄이고 20세가 되어도 아직 제주를 잊지 않은 자는 가르지 말도록 하면 배단도 줄 것입니다. 세종조의 관복의 제도가 이제까지 남아있으나 그 제도는 옛 제도에 맞는 것이 아니고 금은이 묻어있어 순색으로 되어 볼만한 것만 못합니다. 무동을 고쳐서 여악을 쓰더라도 그 관복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간이 아랜 정전에 사악한 빛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말은 옳지 않다고 할 수 없으며 옳지 않은 줄 알며 작은 패단을 어찌 죄다 개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또 패단이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고 황사후가 아뢰기를 패단이 있다 하더라도 10여 년 동안 썼으나 별로 그 패단이 없었는데
더구나 또 인원수를 줄인다면 어찌 배단이 없겠습니까? 봉조구 이런 배단이 있을 듯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본사로 도로 소속될 것이니 또한 무슨 배단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특징강 황형이 군량을 논함에 있어 아래기라. 근래 방어를 기묘하게 여기나 예전에 요령을 얻은 것만 못합니다. 예전의 방수는 반드시 요해의 땅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저기 한번 들어온 곳이면 반드시 그곳에 진도를 두어 지키므로 요해의 땅이라고도 땅일지라도 도리어 소홀하여 방수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큰 진의 병력이 분산되고 작은 진도 튼튼하지 않으니 매우 근심스럽습니다. 또 진보를 해마다 정설하여 권관, 군관이 따라서 더욱 많아져 들어오는 군량은 매우 적은데 앉아서 손마는 자는 매우 많아지니 이것이 어찌 승리하는 묘책이겠습니까? 신은 각부의 권관을 절도사의 군관으로 채우고 또 본도의 갑사 별시위를 군관으로 삼아 스스로 양식을 가지고 가게 하면 군자를 보태어 승리하는 방도에 도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남건이 아뢰기를 양계의 이런 신은 모르나 황형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고 황형이 아뢰기를 자질구레한 보들을 많이 둘 것 없는데 지금은 적이 나타난 곳이면 곧 보를 두고 전에 분방하던 군사를 헛돼서 나누어 붙이니 이 때문에 힘이 나뉘어져 본진까지도 튼튼하지 못한 형세가 됩니다. 적이 충돌할 걱정이 있더라도 본진을 굳게 지키고 통과하는 진을 지휘해야만 하고 곳곳에 진을 둘 것은 없습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다. 신이 평안도 절도사로 있을 때 보니 위원과 벽동 등처까지 새로 둔 보가 매우 많고 관계에서 67곳이나 되는데 이것은 다 저기에 나타남에 따라 곧 둔 것입니다. 군사에 남음이 있다면 이것이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마는 병력이 나뉘어 군사가 적어지는 것이 걱정되는데 더구나 군관을 다 정하는 것이겠습니까? 종막까지도 다 관름을 먹으니 한보에 한해 군비를 계산하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평안도의 수세를 늘 반으로 주더라도 재정이 고갈되는 걱정이 반드시 이에 말미암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데 그도의 군자를 넉넉하게 하는데 별다른 계책이 없으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하고 남건이 아뢰기를 이런 신이 이미 최세절에게서 들었고 이제 또 황영에게서 들었는데 두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아주 비슷합니다. 하고 황영이 아뢰기를 신이 늘 아뢰려 하였으나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대저 연대를 두는 것은 적이 오는 것을 바라보기 위한 것입니다. 적이 오면 다 진 안으로 들어가서 지키는 것인데 지금은 연대를 둔 것이 다 본령 곁에 있으니 이것도 예전과 다릅니다. 적이 성 밑에 닥친 뒤에야 안다면 무슨 보탬이 있겠습니까? 변방의 일이 다 예전만 못하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하고 남건이 아뢰기를 황행이 아뢰는 것은 양계의 변방 방비의 이해에 크게 관계되는 일인데 신은 미열하라 여 획책하지 못하니 이제 대신을 보내어 가서 그 사변을 살피게 해야 하겠으나 올해는 평안도에 농사가 붙이라고 또 수제가 있었는데 대신이 가서 순찰하면 변방의 백성이 반드시 정벌할 일이 있으리라고 염려하여 스스로 서로 요동할 것이므로 감히 하지 못합니다. 풍년이 들면 대신을 시켜가서 변방을 순찰하게 하여 줄일 만한 보들은 폐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군사가 어깨를 쉴 수 있고 군자도 다 고갈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황행이 아뢰기라 방어가 기묘하지 한지 기묘하지 않은 곳인지는 대신이 가서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그렇다. 변방의 일을 획책하는 일은 친히 본 뒤에 하는 것이 나으니 풍년이 들면 대신을 보내어 순찰해야 하겠다 하며 황영이 아뢰기를 대신을 보내더라도 그 종사관과 군관이 각각 3, 4인이라면 또한 무슨 배단이 있겠습니까? 빨리 대신을 보내어 방어의 형세를 살피게 하시면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대간이 이어서 여악과 강식, 한남, 박한필, 이초 등의 이를 아뢰고 남곤이 아뢰기를 이초의 제도는 워낙 버릴 수 없습니다. 전에 한림으로 있을 때 과실이 매우 많았으나 이 때문에 버리고 쓰지 않을 수 없으며 형조가 비록 일이 매우 번거롭고 바쁜 곳일지라도 이초라면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경련에서 드리는 이초가 재간이 있다 하더라 하며 황사하고 아뢰기를
물론이다 이조가 현금이 없다고 하니 육조에 합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고 남건이 아래기를 사람을 등용하는 것은 한 가지 길만이 아닙니다. 제2예와 덕행이 겸손한 자도 덕행을 쓸 곳이 있고 제2예를 쓸 곳이 있거니와 형조는 일이 몹시 번거롭고 바쁜 곳이므로 제2예가 번잡한 일은 바뀔만 하면 써야 할 것입니다. 인물에 한 수가 있으므로 죄에 다 선한 자를 선택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고 아래 인물을 대간히 극론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40권 중조 15년 윤 8월 10일의 정료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신이 시학의 의주를 보니 시간관으로부터 아래로 유생까지는 다 작을 내리나 시신은 계에 오르는 절차가 있을 뿐이고 수를 내리는 의식이 없는데 전에 습위 때에 어떤 사람은 술을 마셔야 한다고 어떤 사람은 마실 수 없다 하고 예관은 마시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대저 시학은 중한 일이고 스승을 높이는 중한 도리인데 어찌 우연한 것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성례 때 이 의식이 정해지지 않아 시신이 마시지 않아야 할 것을 마시고 상께서 내리지 않아야 할 것을 내리신다면 다 예의에 맞는 일이 아니니 대신 예관과 인론의 그 의식을 정해서 우세히 항규로 삼으소서. 또 명륜당이 좁은데 삼공은 부득이 들어가야 하겠으나 이 품이 제상이라면 반드시 다 들어갈 것 없으며 시학하고 작을 내리는 것은 중한 예이고 그 큰 뜻은 스승을 높이고 선비를 중하게 여기는 두 가지에 있는데 시간관이 어지러이 들어간다면 엄숙하지 않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시신에게 수를 내리는 일은 대신과 예관을 시켜 의논하게 하겠다. 시간관이 입시하는 수를 알맞게 하는 일은 다시 마련하게 하라. 나머지는 다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진조실록 40권 중종 15년 윤 8월 13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40권 중종 15년 윤 8월 13일 무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이어 악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형조 정랑 정여흠은 전에 군수가 되었을 때 그가 사품이 빨리 된 것을 논하여 도로 그전 벼슬을 맡겼습니다. 정랑을 제수할 때는 전조가 무신도 배울 수 있다 하여 주의하였으나 지금은 전혀 이를 다스리지 못하여 물론이 시끄러움으로 부득이 아뢰니 빨리 가소서 하고 간원이 이쪽 박한필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다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40권 중종 15년 윤 8월 14일 기야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사간 정백봉 장령 정은린이 전하일을 논게하니 상이 이초 정여험은 갈라고 명하고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았다. 상이 이르기를 의주에서 성을 쌓는 일은 이미 병조에 하문하였거니와 의주는 큰 진이라 쌓지 않을 수 없다 하며 영사 김전이 아뢰기를 중신을 순변사로 삼아 형세가 온편한지를 살피게 해야 합니다 하고 특징간 안윤덕이 아뢰기를 신이 감사로 있을 때 이 지방을 차사원으로 삼아서 쌓았는데 계속해서 쌓는다면 이미 끝났을 것입니다. 한치행이 가서 쌓을 때에 신이 종사관이 되었고 그 20년 뒤에 신이 감사가 되었어도 다 쌓지 못하였으니 어찌 이처럼 오랜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 뒤에 유계종이 병사가 되어서 군사를 해산하였으므로 쌓지 않았고 또 그 뒤에 감사는 다 신룡 때문에 쌓지 않았는데 이것은 다 잠시 변하려는 계책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쌓지 않는 뜻을 듣고 홍군과 같은 것이 온다면 의주의 백성은 어디에 의탁하겠습니까? 어찌 작은 폐단을 생각하여 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순변사는 보내야 하겠고 성을 쌓는 것이 온편한지는 대신과 의논하여 정해야겠다 하였다. 진조실록 40권 중종 15년 윤 8월 16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상이 상경간에 거동하여 작한 리에를 거행하다. 진조실록 40권 중종 15년 윤 8월 16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삼군과 예관이 시신에게 수를 내리는 의주를 의논하여 아뢰기를 예문을 보면 강서관 이하와 유생에게 수를 내리고 시신에게도 수를 내려야 합니다. 다만 정으로 말하면 작을 올리기 전에 먼저 시신에게 수를 내리는 것이 이상하나 예문에 실려 있는 대로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라 명륜당에 나아가 시강관 이하에게 수를 내렸다.
드디어 강서관을 나오게 하여 경의를 논란하게 하였는데 김양진, 윤타, 정옥형 등이 역을 강독하고 성세창, 서호, 최석원이 상서를 강독하고 김괭, 임추, 황효헌이 시를 강독하고 정백붕, 최침이 논어를 강독하고 유보, 이겸, 장옥이 중용을 강독하여다. 대신을 공경한다는 오구에 이르러 이 겸이 장순손이 배척당한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뜻으로 말을 하고 아뢰기라. 만국 폐가의 소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한때의 패단임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였다. 진저실화 40권 증정 15년 윤 8월 17일 애민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하 이를 알아했으나 윤하지 않다. 진저실화 40권 증정 15년 윤 8월 17일 애민 두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논어를 강하였다. 시독관 황효헌이 아뢰기라. 군자에게 세 가지 다른 면모가 있다는 말은 반복하여 보내 그 뜻이 매우 좋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엄연하고 가까이 가면 온화하고 그 말을 들으면 확실하다 했는데 이것은 임금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 바라보기에 엄연하기는 쉬워도 가까이 가서 온화하게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무릇 임금과 신하 사이가 화목하면 위와 아래 사이에 뜻이 서로 통할 것이니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 신이 여느 때에도 번번이 이 뜻을 아뢰려 하였으나 못하였는데 이 기회에 감히 어리석은 소견을 아뢰겠습니다. 신이 보건대 상께서 위의를 갖추실 때는 매우 엄연하시다 하겠으나 온화한 기운이 부족하시고 무신하를 접대하실 때의 상례만을 따르시고 논란하는 일을 보지 못합니다. 대저 임금과 신하의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친근한 것이므로 위에서 낯빛을 부드럽게 하여 접대하면 아래에서도 진언하기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상께서 춘추가 한창이시나 이제부터 성학의 공부를 시작하시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예전에 유이무공은 나이가 이미 80이 되었어도 그 학문을 위한 공부가 다 처음 배우는 것과 같았는데 기욱의 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릇 공부는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차례를 따라 나아가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이 늘 국조보감을 보면 임금과 신하 사이의 뜻이 서로 맞아서 가족 부자 사이와 다름이 없었는데 그늘에는 임금과 신하 사이에 어미가 지나쳐서 화후한 기운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조에서도 무신하와 농담을 하신 적이 있는데 어떤 한림이 말하지 않고 나가니 불러서 말을 시키기까지 하셨습니다. 신의 일찍이 당시의 일을 생각해보니 임금과 신하가 가부를 상의하는 풍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상께서 스스로 하신 것을 헤아려 보면 지나치게 엄하시지 않았습니까? 늘 이에 마음을 두고 또한 화평으로 도와가면 아마도 지나치게 부드럽거나 지나치게 엄한 패단이 없을 것입니다. 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조보감도 낮과 저녁에 강독하여 선왕께서 다스리시던 도리를 생각하는 것이 어찌 옳지 않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사람은 다 요순 같은 성인이 아니므로 허물이 없을 수 없거니와 허물이 있는데도 꾸민다면 그 허물이 더 심해질 것이다. 허물이 있어도 허물을 알기가 어렵거니와 옛사람이 이르기를 군자의 허물은 일식월식과 같아 하였으니 허물을 고치는 것이 오히려 허물이 없기보다 더 어렵다 하며 참찬간 주옥군이 아뢰기를 허물이 있는데도 은폐한다면 그 허물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임금과 신하 사이에 엄연하고 온화하고 엄정한 세 가지는 아울러 있어야 마땅하나 임금과 신하 사이는 여러 사람의 법사위와 같은 것이 아니므로 그 뜻이 서로 잘 맞지 못하는 것이니 이것은 그 형세가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이고 짐짓 지나치게 엄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며 황효헌이 아뢰기를 세자의 나이가 적으나 말을 할 수 있고 그 마음이 밝습니다. 대저 중흥의 임금은 자손이 본받아야 할 바이니 이제 세자의 나이가 점점 들면 반드시 상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천자는 천하가 본받고 제후는 한나라가 본받는데 한때 본받을 뿐 아니라 만세가 본받는 것입니다. 선왕조에서는 세자가 자라서 사리를 알게 되면 국가의 정사와 국가의 대사를 다 참여하여 듣게 하여 다스려낸 일에 익숙하도록 하였으니 이것은 종사의 복입니다. 3대 이전에는 임금과 신하 사이의 화기가 가족이나 부자와 같았는데 진나라 때는 지나치게 엄하여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저 임금과 신하 사이는 어미를 주로 하더라도
화유로 가부를 상의하는 것도 옳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믿음이란 사람에게 중대한 것이니 옛사람은 신이 없으면 상존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법이 백성에게 믿어지지 않고 호령이 아침에 썼다가 저녁에 바뀌어 국가의 법이 쉽게 변경된다. 예전부터 조선의 법은 살뿐이다 하니 그 믿지 않는 것이 심하다. 하며 조옥곤이 아뢰기를 백성이 어찌 감히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다만 위에서 백성에게 신의를 읽기 때문에 아래에서 따를 수 없는 것이며 세도가 순호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백성에게 신의를 읽지 않으면 아래에서 반드시 쉽게 따르고 스스로 노고를 잊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므로 백성이 믿지 않고 도리어 위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법을 세우되는 오래 전하여도 배단이 없을 것을 멀리 생각한 뒤에 해야 하니 유사가 법을 세울 때에는 신중히 해야 한다 하며 황효헌의 아래그래 조선 정치의 득실은 대신이 알아야 할 바이니 신처럼 나이 젊고 일을 겪어보지 못한 자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속담에 조선의 법은 사흘 뿐이다 하는 것은 자주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법을 세울 때 대신을 시켜 아래에서 상의하게 하고 상께서도 굳게 정하시면 법이 오래 갈 수 있을 것인데 지금은 이 사람이 세운 지 얼마 안 되어 다른 사람이 문득 고치어 변경이 무상하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대저 전성에게서 대강이 이미 정해졌으니 큰 일이라면 조정께서 법을 세우신 뜻을 따라야 하는데 지금은 하는 일에 배단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다른 법을 세우고 얼마 안 되어 도로 무너뜨림으로 백성이 믿지 않습니다. 하였다. 진조 7월 49년 중종 15년 윤 8월 18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속강목을 강동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성나라의 신민이 금나라와 서로 버틸 때 어떤 사람은 강화해야 한다 하고 어떤 사람은 싸워야 한다 하여 조정의 의논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통탄할 일이다. 국가의 큰일은 대신이 된 자가 우뚝 서서 담당하면 일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니 당시의 신하들이 한마음으로 치욕을 싣고자 하여 화이에 동요되지 않았다면 송나라의 회복이 어찌 쉽지 않았었겠는가 하며 영사 이유청이 아뢰기를 장준 이강 악비 등 여러 어진이가 어찌 회복의 공을 성취하고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고종이 강단하지 못함으로 소인에게 그르쳐졌으니 회복의 공을 어찌 바랄 수 있었겠습니까? 효종 같은 임금은 워낙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하고 대사관 주방언이 아뢰기를 송나라 때는 어진 사람이더라도 번번이 소인에게 저지되어 마침내 진용되지 못하였으니 이러고서도 누가 군자와 소인을 변별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어찌 현우가 서로 섞여 있는 배단이 없겠습니까? 상께서 살피셔야 합니다 하고 지사 홍숙이 아뢰기를 송나라의 임금을 논하는 자는 이르기를 인후는 넉넉하나 강과가 모자람으로 끝내 회복의 공을 이루지 못하고 만세의 비평을 받는다 합니다. 강하와 싸움에 있어서 그 시비가 어지러워 귀의를 하지 않은 것은 다 강령이 모자라서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때의 의논을 결단하는 것은 위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이 유청이 아뢰기를 사마 온공은 임금의 덕은 반드시 인후하고 명철하고 무강해야 한다 하였는데 그 뜻은 인후하기만 하고 명철하지 않으면 시비를 모르고 명철하기만 하고 무강하지 않으면 강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였다. 조방언과 집이 남세준이 정전에서 여악을 쓰지 말기를 청하여 반복하여 논개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상이 악포를 금하는 일로 묻기를 대저 악포는 워낙 은금해야 하나 그 죄목이 너무 무겁다. 대저 바디를 짧게 만들고 자르는 자는 진실로 죄가 없을 수 없으나 장가 이거로 죄 준다면 어찌 무겁지 않겠는가. 더구나 연척하는 자도 따라 죄 준다면 옳지 못할 듯하다. 대저 악포는 문득 없앨 수 없는 형세이다. 매우 검한다면 시중의 백성이 무엇을 쓰겠는가. 그렇게 하면 거듭 민생의 폐단이 될 것이다. 연척을 쓰면 자연히 완포가 있게 될 것이며 또 한일이 매우 가까운데 한일 전에도 검한다면 옳지 않을 듯하다 하며 이 요청이 아뢰기를 지금은 임시로 연척한 것을 쓰되 2월부터는 심포를 쓰며 촉수가 맞는 것을 쓸 수 있도록 하되 거친 것에 대하여는 엄히 검하여 쓰지 못하게 하는데 이것은 그 고난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정부의 공사를 보면 한일 이전을 불구하고 다
한일 이전을 불구하고 다 주의 주는데 이것은 옳지 못하다 하며 이 요청이 아래기를 한일은 정월 검음날인데 이렇게 한 까닭은 그 한일을 넉넉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한일 이후에는 쓰는 자와 만드는 자와 긴 것을 잘라 짧게 만드는 자로 다 죄주어야 하겠으나 한일 이전에도 모두 쓰지 못하게 한다면 민간에서 의지해 살아갈 수 없을 듯하니 다 죄주어서는 안 된다 하며 이 요청이 아래기를 전에 금령을 범한 사람을 전혀 조금도 용서하지 않고 다 장가 입거시킨 것이 7, 8인이나 되었으므로 시중에 절로 담보가 없어졌는데 그전에 법을 오래 유지하지 않고 너그럽게 풀어주게 되니 담보가 여전히 쓰여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보면 법을 쓰는 데 있어 엄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검령을 범하는 죄는 너그러이 용서할 수 없으나 그 배는 속공하지 말아야 한다 하며 홍수기 아래기를 법은 엄중하게 세우야 하나 척수가 맞는 것, 연척하는 것을 말한다. 모두 주의 준다면 시중에서 쓰는 물건이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 중에서 다 거친 배를 쓰는데 급박하게 금단하면 이 배는 끝내 쓸 데가 없어질 것입니다. 심포를 내더라도 반드시 쌓아두지 않을 것이니 우선 한 일을 물려서 세월이 점점 오래되면 자연히 심포가 많아질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법은 행해질 수 있는 것은 중요하거니와 엄하기만 하면 마침내 행해지지 못할 것이니 행해지지 못하는 것보다 알맞게 하는 것이 낫다. 지금 연척한 것도 쓰지 못한다면 민간에서는 매매할 길이 없어서 의지에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니 이제 잠시 늦추어서 척수에 맞는 것은 검하지 말게 하면 자연히 담보가 없어지고 점점 긴 것을 쓰게 될 것이다 하며 이 요청이 아래기를 쓰는 자는 그래도 말할 수 있겠으나 악보를 짜는 자는 그 죄가 더욱 심합니다 하고 조방언이 아뢰기를 배가 나쁘더라도 이미 짠 것이라면 연척게 하여 써야 합니다. 엄금한다면 과연 쓸만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남세준이 아뢰기를 지금 민간에서 서로 팔아서 의지하여 먹고 살아가는 것이 오직 이 배뿐인데 하루아침에 엄금하면 소민에게는 조석거리를 장만할 길이 없어질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심포가 나오면 연적하는 것까지 모두 금하게 하라. 지금은 갑자기 금할 수 없다. 초범, 재범을 가려서 죄주는 것이 었단가. 초범인데도 정가 입거의 죄를 받는 것은 너무 무거운 듯하다. 하매 조방언이 아뢰기를 전에 악미가 없어진 것도 한때 굳게 검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법을 쉽사리 세움으로 행해지지 못한다. 대저 새로 법조를 세우면 법사가 서경해야 한다 하였다. 조방언이여 박 한 필의 일을 아뢰니 그대로 따랐다.